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내려와서 우리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우리 의회 홍보 담당이신 우리 윤계은 주무관이 요 자료 편철한 걸 보고 이게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턱 묶어서 편철해가지고 자료 찾아볼 때 이렇게 찾아보는데 지금 오늘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자료가 3개거든요. 보도자료 있고 의사 일정 있고 현장 확인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단차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기현 씨.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구리시의회가 계속 조금씩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이 의정 브리핑은 주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로부터 보통 주례 보고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날 설명드린 들은 내용을 우리 기자님들께 그리고 기자님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직접 설명드려서 사전에 좀 어떤 이해를 돕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마련된 자리였고. 근데 사실은 어제 주례 보고가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주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하다가 오늘은 마침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 조례의거에서 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6일간의 회기로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그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운영해야 될 그 회기 전반에 관해서도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은 그 주례보고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고 이번 그 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다뤄야 할 그 의사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취재하실 때도 이 의사 일정을 좀 스케줄상에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의정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일부터 26일까지 1차 정례회가 열리는데 집행부로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1차 정례회 때 상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례 안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총 19건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총 19건 중에 한 건을 제외한 18건을 이번 1차 정례회 때 상정하기로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일단 이번 1차 정례회 때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건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왕숙천 체육공원의 체육공원의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보고한 안건이 있었는데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변경안이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왕숙천 체육공원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안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한 이 사업은 시장께서도 이 한 40억 정도 되는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덜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설계 과정을 통해서 기타 사업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정당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은 상정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19건의 안건 중에 18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어제 의사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알려주셨고 그게 지금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의사 일정 안입니다.
이 의사 일정 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첫째 날은 개회식과 그다음에 총 안건으로 15개의 안건이 1차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에서 통상적으로 6번까지의 항목은 저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게 되면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번에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따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정 질문의 건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건으로 의결하는 내용이고요. 현장 확인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찬찬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돌아봐야 될 그 현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드려야 집행부에서 그 현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2회 추경안이 1차 정례 기간 동안에 저에게 안건으로 제출되어졌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 안건서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단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번 1차 정례에서 다뤄달라고 심의해달라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왔는데 이제 뭐 내용이사 예결특위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고요. 현재 그 안을 보면 그 1회 추경까지 저희가 7,533억 2,916만 6천 원의 그 예산안을 이번에 39억 정도의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룰 거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도 이렇게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 반영되는 기금에 반영되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건은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돼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안입니다. 그다음 9번째에 있는 구리시 용역과제 12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에 따라서 용역 관리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실태 보고서 또는 결과서 서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런 용역 과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안건입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실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단 현행 조례상의 관련 규정들 그래서 조례 위임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안건이라서 뭐 특별하게 실질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있는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는 제가 브리핑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안입니다. 우리 주례 보고에 설명을 들어서 일단 인창동에 체움더힐이라는 신축 빌라가 새로 들어오면서 통으로 편입해서 반을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원 칸타빌이 입주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통이 생기는 문제, 수택 일동에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서 2개 통 7개 반이 신설되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주례 보고상에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이었었고요. 역시 12번째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일국 그러니까 수석국장이 경제재정국장이 1국장으로 돼 있어서 그 부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경제재정국장이 부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행정지원국을 1국으로 안전도시국을 2국으로 해서 그 국서열
그 순번을 바꿔주는 한,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부시장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행복소통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서를 홍보협력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겠다. 그 다음에 과의 명칭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는 지금 요 안에 따르면 여성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자원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현재 2과 2지소 되어 있는 거를 3과로 바꾸겠다. 그건 그때 설명드렸었고, 그때 줄에 그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 얘기를 듣고 보건소를 2과 2지소에서 3과 체제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브리핑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사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조정을 한다는 건 팀의 업무가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협치협업 업무가 현재는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정책연구가 행복소통 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그다음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도 행복소통 담당관의 일부 있던 기능을 민원봉사과로 옮겨서 규칙에 반영하는 것, 청년정책 업무를 지금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걸 일자리경제과로 옮기고, 인구정책 역시도 여성가족계에 있던 걸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옮기고, 지속가능발전을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해서는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복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관 협력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던 행복소통 담당관실이 이제는 홍보 위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814명에서 815명으로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그 13번째 있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그때 브리핑 해드렸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식대라든가 여비가 지금 수년 동안 그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이 그 중앙정부에서 바꿔 주셔가지고 조금 인상돼서 그걸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동의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이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1차 변동분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사업도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여기에는 총 그 첫 번째가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획안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 해서 올라왔고요. 두 번째가 건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 그다음 세 번째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 그다음 네 번째가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 요 공유재산 관리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별로 다 설명을 드렸었죠. 브리핑 해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담당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이걸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째 날 1차 마지막 안건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은 그 의회에서 선임한 6인의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지난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산 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 이 결산 검사를 그대로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첫째 날 본회의가 될 거고요. 자, 이쪽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그
집행부에서 제안한 6가지의 안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2차 본회의에서 다룰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역시 의정 브리핑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4억 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한 10억쯤을 더 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출연을 증액하겠다. 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도 별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는 이것도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센터의 위치를 조례에다가 명기했는데 이게 이제 센터가 수시로 옮김에 따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되니까 그 센터의 위치는 삭제하는 기능,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정비. 그래서 핵심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다음 세 번째 구리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역시 저 주례 보고 시간에 보고 들은 것 브리핑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제 뭐 실제로 월 5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여하튼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증 장애인에게 새로운 교통비를, 이건 재정 조례입니다. 재정 조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고 교통비 지원 절차, 신청 절차, 지원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동의안. 이건 설명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관리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 브리핑 시간에 이게 이제 관리 대행하는 게 맞느냐, 위탁이 맞느냐. 근데 이제 위탁도 민간 위탁하는 거랑 요 조례에 따른 위탁의 부분 때문에 차제에 해당 과 그리고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구리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뭐 치매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치매 안심센터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관리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동의하고 계십니다. 일단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지금 유병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매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다음 여섯 번째가 장자호수 생태공원 확장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지난주에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도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계속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사업비 변경하고 기간 변경이었었죠. 하나는 사업이 당초는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7년까지로, 그다음에 사업비는 당초 520억에서 751억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계속비에 대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이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4차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을 담아내서 제대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2일 금요일까지 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월요일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나눠드린 보도자료 그 세 번째 페이지 쪽에 보면은 현장 확인 계획 예정돼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군데 현장을 의원님들 협의하셔서 둘러보는 것으로, 첫 번째가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공사, 갈매동에 지금 그 피치를 올리고 있는 현장, 우기를 앞두고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리 공설묘지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 개정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면적수 줄이고 또 여타 필요한 시설에 관해서 현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은 말도 말고 탈도 많아서 늘 다루었던 문제는 이제 거의 마지막 피치입니다. 그래서 7월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막판 그 마무리 공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정된 시기에 개정이 되는지를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겠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수택동 힐스테이트 구리역 공사 현장 주변 도로라는 건 어디냐면은요. 지금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지금 재개발 사업하고 있는 그 현장이 그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그 옆에 이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그쪽 교통 상황들을 의원님들이 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도로 사항 같은 거 지금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내선이 지금 마지막 그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공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 장자호수공원역 쪽이고, 그다음에 구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것도 그거지만 본선도 본선이지만 환승센터, 우리 기존의 경의중앙선하고 별내선하고 연결하는 그 환승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요.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장 확인했었는데 그때 기초 부분 했던 것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공기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구리대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지난번 주문했던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진척이 교각 같은 것들은 연결이 돼 있고, 저희가 작년 1차 정례, 2차 정례회 때 가기 때는 아직 그 구리대교의 요 접점 전이었는데 이거 이제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그래서 진척 상황하고 특히나 아직도 구리대교 그 명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여서 그런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 확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간 6월 7일, 8일, 9일 그러니까 수목금,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회하고요. 다음 월, 화, 수, 목까지 해서 7일간 그러니까 휴일 포함하면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시민들 제보도 받고 있는데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저런 제안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그런 안건들을 좀 보내주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받으신 자료 또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제보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정질문은 아시겠지만 보통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이렇게 안건으로 저희가 보통 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주요 공직자들에게 각 업무와 관련한 이런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인데요. 여튼 우리 그 민선 8개 백경현 시장도 이제 취임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제 2차 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될 거고, 의회도 지난 1년간 저희들 임기를 지금 거의 소화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6개월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전임 시장이 했던 일에 대한 감사, 6개월은 현 시장에 대한 그 이제 감사 이랬는데 올해는 온전하게 현 백경현 시장이 한 행정에 관한 감사인 만큼 그것들을 포함해서 시장으로부터의 답변 들을 것 또는 각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들을 것들을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나면은 그 다음 6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관련한 기금 운영 계획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개 건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예결특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금요일 하루 4차 본회의를 열어서 4차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뭐 이건 역시도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로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그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그전 조례에서는 법관이라고 명기되어 있던 거를 상위법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니까 그 부분 받아서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기 돌다리 여울목 공원 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체결 보고 지난주에 브리핑 드렸습니다. 저 인창 생태천 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복개된 공간에 있던 주차 공간의 대행으로 여울목 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BTO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어떤 의회 절차라든가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협약서 체결을 위한 용역을 주었었고 그 용역에 대해서 지난 주례보고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본회의에서 설명들어서 의회가 설명 듣고 나면 그 내용된 협약서를 가지고 그 민간 투자 사업자하고 협약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해당 주차장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BTO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아쉬움 또는 뭐 지적은 지난주 제가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BTO로 할 만큼의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가 얼마든지 그 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받아서 훨씬 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대 의회로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 다만 앞으로 그날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제 물론 협약서 안에 예를 들면 요금 인상 문제라든가 거기 그 주차장에 주차 빌딩에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약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업종과 관련해서도 좀 추가해서 신규 주차 소요를 발생하는 업종을 좀 제한할 수 있는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이 구리시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어서 이건 지방 교육청하고 구리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 의회도 별 의견은 없다. 이렇게 해서 23일 날 안건 처리하고 나고 그 다음 날 마지막 6월 26일 월요일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승인안, 아까 처음 보고됐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이외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해야 되고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까지를 처리하게 되면 26일간의 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요 26일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좀 보도해 주셔서 관심 있는 시민들도 전체 일정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도 취재 계획에 이런 일정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그냥 서류로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의정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혹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은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수 기자님. 네. 세 가지 여쭤볼게요. 네. 14번 공유재산 관리. 네. 지난번에 5가지인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재산으로 이제 그런 추세였는데요. 네. 인선 7 이후 네네. 이제 인선 8기에서 카드로 캠코 프레임을 통해서 좀 하는 방법을 밝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의장님께서 지금 공론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지금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밟는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6월 1일 날 안건이 올라와서 이때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시간상으로 좀 일단 그런 거였죠. 이제 지난번 보고를 받고 의회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이 맞아서 그러면 이걸 보류하고 상정을 보류하고 어떤 이런 그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받겠다라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미 그건 안 한 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냥 주례 보고 시간에 설명드린 안건 그대로를 우리 1차 정례회 때 처리해달라고 저희에게 보낸 건이고, 그러면 이제는 의회의 선택이 남아있죠.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그걸 받지 않고 다시 그런 추가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인지 이제 의회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되는데 그날 어떻게 처리될지는 의원님들의 판단 또는 의원님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방향은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는 그냥 충분히 했다라고 하고 의회에 공을 던진 거니까 의회가 그 공을 어떻게 받느냐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다 했어요. 두 가지는 알리고 간단하게 네. 알렸어요. 부시장 공성 문제는 크게 전에 한번 의장님께서 말씀하고 진행 과정을 좀 오픈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에 저축을 하면서 건강을 처럼 얘기가 되고 좀 혹시 그 이후에 그런 네. 얘기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정비 사업 지구 인창시 수대기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조사를 해서 네.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좀 그것을 답을 가져온다는 의회 제출도 했다는 얘기가 되셨는데 좀 자료가 너무 왔는지 예. 일단 첫 번째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 특별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로서는 이제 주례 보고에 어떤 그런 진척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또는 요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데 이미 6월 1차 정례회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들 또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 아마 그 내용은 주요하게 들어가질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하시니까 그간의 진척이라든가 이후의 추진 사항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그 답변을 듣고 시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인창 C구역하고 수택 2구역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와 관련된 건 그때 해서 지난주에 김 기자님이 안 오셨던가요? 먼저 가셨던가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주례 보고 시간에 이제 그동안 경과를 쭉 설명 듣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어떤 건지 제목 정도는 의회 자료 제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조합에서 회계 부분에 어떤 투명성이 없어서 지적이 됐다든가 또는 인적 선발 과정의 조합 구성 이런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담당 주무과장인 균형개발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공문 보여드리면서 공문이 왔는데 안 된답니다. 그 수사 중인 저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은 자료 요구를 받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 조항으로 들어서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1차 정리회 시간에
균형 개발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도 보고 또 일반적으로 의회가 그냥 협조 공문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좀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은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들이 없으시면. 예, 이제 여기까지가 1차 정례회 앞두고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오늘 그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은 앞으로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 그 재개정을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번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구리시의회에서 재정 조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은 그 의견 절차 과정을 거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의 규칙에 반영해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준비했던 의원 발의 조례 2건이 있는데 그 건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의견 그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될 조례라고 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입법 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사 일정에 삽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의회 사무과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규칙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개정돼서 연령 그동안엔 직급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문성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이 어느 건 18세, 19세 이렇게 달라져 있었는데 그걸 18세로 통일하는 게 중앙정부의 안이어서 그걸 반영하는 내용. 그래서 일단 의원 발의 조례로 3건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19건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은 이번 주 초까지 요구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도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개회 전까지 또 추가적으로 1차 정례회 때 반영해달라는 안건이 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정례회 시간에는 조금 오늘 설명드린 안에 추가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자료로 확정되는 대로 1차 정례회 직전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래서 1차 정례회와 관련된 브리핑은 마쳤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 특별한 주례 보고 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는 1차 정례회 전전날인데 아마 그 특별히 의정 브리핑을 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행부가 다음 주 화요일에 주례 보고를 통해서 뭐 안건 설명하게 되면 역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예 이제 요 1차 정례회와 관련된 건 끝났고요. 아마도 또 관심이 있으셔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4월 말에 평통 연수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막 신동환 운영위원장이 내려오셨는데 신동환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로 촉발된 노조와의 문제, 언론 보도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우리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요구가 2건이 되어져서 지난 5월 10일 정례 브리핑 시간에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께서 내려오셔서 시민들에게 시간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의장인 제가 여하튼 지난 32년간의 우리 구리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내부적으로 두 분의 징계 그 심사 요구를 받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잘 그걸 관리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질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드렸고,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뭘 했었냐면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구리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준비를 사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의장으로서는 사무과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구성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일까 싶어서 일단은 암만 해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의원 징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해석을 받아볼 이유들이 많다. 그래서 변호사 3분을 저희 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관할 구역 안에서 업무를 하시는 변호사 3분을 또 이렇게 섭외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문제 말고 일반 상식인의 문제로 어떤 그 윤리적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을 좀 부탁을 하면 싶겠다 싶어서 역시 관내 거주하시는 교수님 2분을 찾아서 일단 5분으로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근데 이제 그분들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다음 주 2일 날 위촉장 드리고 이제 심사자문위원회를 이제 가동하고, 또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일단 소집해서 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에 우리 1차 정례회가 끝나고, 그러면 저희가 5월 12일 날 제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했기 때문에 2개월 이내,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서 7월 11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돌발 또 예기치 않았던 일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가적인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고요.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이미 아마 보도해 주시고 보도자료를 다 받아보셔서 저도 출력했더니 이제 요런 성명서였습니다. 핵심은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5월 10일 사과하고 그 전에 노조에 찾아와서 공개 사과문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그 소위 그 무슨 XX주 관련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지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 조정 신청한 그 신청 취지서에 어떤 그 전에 인정했던 것을 뭐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제 신동환 운영위원장님에 대한 규탄하는 성명서였고, 그래서 거기에 구리시의회는 신동환 의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신동환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이제 성명서가 발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내내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하고 그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관한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근데 이 또한 참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조심하고 했으면 안 생길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기자님들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해서 그걸 반영된 기사 등등을 봤고요. 지금 노조하고도 나름 신동환 운영위원장께서 쭉 여러 가지로 노조위원장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사전에 나눴는데도 이제 이런 성명서가 나온 상황이어서 아까 제 방에 오셨길래 내려오셔서 어차피 기자님들 오셨으니까 또 그렇잖아도 전화해서 이런저런 취재할 것 같아서 와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어제 추가적으로
노조가 채택한 성명서, 노조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이 왜 이런 성명서가 됐는지 또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청취하고 하시기 전에요. 네. 그 윤리심사 전문단 지금 보면 구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절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안 하려고 그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해당 지방자치법이나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에 보면 동시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명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게 의무 조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강제 규율은 아닌데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상호간에 6분의 의원들 중에 당사자 제척이나 회피가 끝나면 5분이 의논을 하실 텐데 그분들 간에 이 일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판정 또는 평가 그리고 이제 징계 양형 그때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의 의원에 대한 징계는 4건입니다. 공개 회의 장소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이 4건인데 이 4가지에 대한 의논을 하실 거고 그 하시는 와중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의 내린 자문 결과를 꼭 청취하고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존중하라. 이게 지금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이제 다음 주에라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1차 정례가 있으니까 일단 소집해서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그 중간에 1차 정례하는 동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께 각종 자료들이라든가 소명 자료 그래서 어제 아침에 주례회할 때 해당되시는 의원님께는 어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소명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라.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1차 정례 기간에 뭐 대면 회의를 하든 서면 회의를 하든 그래서 그쪽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놓고 저희 6월 26일 날 1차 정례가 끝나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7월 11일 전에 최종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결정해서 이제 본회의로 보내면 저희가 7월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권봉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2일 월요일에 구리시청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구리시 공무원에게 외모 비하 발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숨기려 한 신동아 의원은 사퇴하라라는 데 대해서 제 마음을 겸허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 협의회가 주최한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 기간에 발생한 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주무관님께 본 회의장에서의 공개 사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부인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회 명의로 거리 곳곳에 내걸린 성희롱, 공무원 폭행한 신동아는 사퇴하라는 현수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인 어린 아들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 스스로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지난 5월 11일에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또 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의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 보도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기로 하고 일체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할 때 버스 안에서 주무관님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시비가 붙어서 싸우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실과 부적절한 외모 비교 발언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5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구리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께 사건의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언론조정 신청서를 수정 또는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5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아무 이유 없이 조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취하서 제출한 거에 따라서 5월 22일 정식으로 취하 사실이 접수되었다는 취하 사실 증명서가 사본입니다. 하지만 특정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언론조정 신청서의 내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서 또다시 무리를 빚은 데 대해 해당 공무원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스스로를 더욱 수양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대 하와이언들의 기도문으로 마음의 용서를 빕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신동아. 이번 공무원 노조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든가 부적절한 외모 비교 발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특정 언론이 사실과 다른 예를 들면 XX줄을 꽂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터넷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 너무 걱정됐고, 또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현수막 내용을 보고 펑펑 울면서 아빠가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해서,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조금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바람에 아빠가 좀 이렇게 그 오해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아빠가 최대한 빨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 아들을 위로한 사실이 있고요. 또 그 아들과의 또 저의 대화를 제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저 평소에 잘 알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 사실이라든가 외모 비교 발언 등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과 다르게 아주 그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왜곡 기사를 쓴 거에 대한 정정은 바로 잡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피해 공무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피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참 이 세상 일이 제 맘대로 안 되는구나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가장 좀 서로 간에 상처가 덜하고 서로 간에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또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을 5월 10일 날 이 자리에 내려오십사 해서 이렇게 했고 또 5월 17일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 주어진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돌발적인 일들 지금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이 설명드린 연유로 일부 정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 실제로 해당 공무원이 상처받을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 공무원을 조직원으로 보호해야 될 노조 입장에서 또 다른 이런 또 액션이 나오고 또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어떤 정쟁 또는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인 다툼의 도구가 돼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붙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의회 의정으로서 조금 이제 속상한 부분은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저희가 1차 정례를 시작하는데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여러 가지 권한 중에 그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 기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의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위축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부여한 의원의 권한, 의무를 이제 다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속도 상하고 빨리 좀 어떻게 수습해봤으면 하는데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안 되고 여하튼 그 우리 운영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부 어떤 이런 성명서가 나오도록 빌미가 되었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신청은 이미 취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됐고 일단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런 신동환 운영위원장의 노력을 좀 평가해 주셔서 일단 그 해당 공무원의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큰 좀 수습된 가운데 아까 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번 1차 정례회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의회의 어려움 또 의회의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셔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예,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뭐 1차 정리에 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어떤 권리, 권익,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